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은 10월 중으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소진된다고 우려했습니다. 이 경우 미국 정부의 돈이 바닥나며 재정 지출도 중단되는데요. 가뜩이나 코로나 쇼크로 인해 지쳐있는 세계 경제를 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. 과연 어떻게 해결되고 그 시사점은 무엇일까요? 미국의 정부 부채 인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. 역사적으로 그래 왔으니까요. 다만 야당인 공화당에서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요구하며 승인을 지연시킬 경우 세계 경제가 순간적으로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. 그러나 일시적인 쇼크겠죠.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. 미국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이 문제입니다. 부채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죠. 우선적으로 상위 1% 부자를 겨냥할 것입니다. 이렇게 지쳐있는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부재세는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. 왜냐하면 부자들은 버는 돈 가운데 약간만 소비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하는데요. 이것이 자산가격 거품의 주요 요인입니다. 그런데 그 재원이 세금으로 거친다면 증시 내 투자 재원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. 그리고 법인세율도 올릴 것입니다.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법인세율을 현재 21%에서 점진적으로 28%까지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. 이 경우 S&P 500의 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10.6%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법인세 인상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기업의 현금이 줄어들면 자사주 매입도 시들해질 수 있습니다. 그동안 증시 상승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었는데 말입니다. 이렇게 증시 상승세를 제약하거나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은 많습니다. 따라서 자산의 매매 타이밍을 통해 차익을 얻는 마켓 타이밍보다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스탁 실렉션이 중요한 때입니다.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산은 신성장 ETF일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들의 성장 스토리가 증시 환경 요인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성장 테마를 믿는다면 그런 주식들을 잘 분산 투자해 놓은 ETF가 매력적입니다. 특히 이런 초기 기업들은 아직 이익이 많지 않아 세금 부담이 작습니다. 오히려 세금 지원을 받습니다.